저는 지금 현대 아이오닉에 이어 기아차에서 출시한 하이브리드카 니로 시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로 19.5km를 달린다고 하는데요. 직접 시승을 통해 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지난주 출시한 국내 최초 친환경 SUV 니로의 시승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승에 앞서 국내 마케팅실 서보원 이사는 니로가 영업 15일 만에 누적 계약 2,5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이브리드카로서 대단한 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대비해서 훨씬 더 폭발적인 반응을 거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량이 본격적으로 전시가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소비자들의 호응과 또 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형 SUV로부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큰 구매 준거들, 디자인, 연비, 가격, 그리고 공간, 안전, 그리고 성능 이런 크게 6가지 정도의 구매 준거 영역에서 니로가 경쟁차 정도를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만능 SUV로서의 장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아마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니로는 SUV 스타일링을 모방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신선함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전면 범퍼 좌우에 적용된 휠 에어 커튼과 전면 하단 그릴 내부에 장착한 액티브 에어 플랩은 공기 흐름과 공기 유입을 제어해 최적의 공력 성능과 스타일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차 내부는 동급 소형 SUV 모델보다 긴 휠 베이스로 앞뒤 공간을 여유롭게 디자인했으며 넓은 뒷좌석의 레그룸이 중형차 못지않게 넓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양쪽 사이드를 깊게 파 시각적으로 넓은 실내 공간감을 선보였고요. 내비게이션을 둘러싸고 있는 하이그로시 내장재와 간결한 버튼 디자인으로 깔끔한 인테리어를 선보였습니다. 배터리 위치를 트렁크가 아닌 2열 시트 하단으로 배치해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427리터 용량의 넓은 트렁크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시승은 워커힐 호텔에서 경기도 양평의 본 파머스 가든까지 고속도로와 국도가 혼합된 코스로 왕복 약 110km를 달려봤습니다. 초기 EV 모드가 짧고 회생제동 작동이 제한돼서 전체적인 엑셀 감각은 내연 기관차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초기에는 예민하게 작동했지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스티어링 감각은 상당히 매끄럽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외부 소음 방지를 위해 도어 글라스 두께를 증대했지만 휠하우스로부터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다소 거슬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자동차 컬럼니스트인 대덕대 한장현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현대 아이오닉이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같은 시기에 출시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는 개발비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부담 가는 게 바로 셰시 개발이에요. 네. 근데 그 셰시를 개발하는 거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브랜드도 있고 기아 브랜드도 있다 보니까 같이 각각의 이제 모델을 내놓게 된 거죠.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 이제 현대는 승용차 위주의 모델 레인지를 갖춰 있어서 그쪽에서 맞춰서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승용 모델 베이스의 어떤 형태로서 만들어졌고 기아는 아무래도 뭐 전통적으로 RV나 또는 SUV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SUV 스타일의 일종의 크로스오버로 이 니로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각자가 독자적인 시장을 향해서 그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승용차 가솔린 차를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악셀을 밟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늦지 않나라는 감이 조금 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내연기관차하고의 차이인데 초기 스타트 순간에는 EV 모드, 전기차 모드로 모터가 움직여줘요. 거기서 닳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엑셀 페달에 의해서 내연기관이 돌아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본 견지에서는 다른 하이브리드 카들보다는 굉장히 내연기관의 그
개입이 빠르다, 전환이 빠르다. 다시 말해서 EV 모드의 그 이용 범위가 작다라고 오히려 보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래서 장점인 것은 예전 차들 같으면은 악셀 페달을 놓게 되면은 곧바로 회생제동 모드로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저항감으로 타협 주행이 좀 힘들었었는데, 네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타력 주행은 다 이용을 하고, 네. 거의 회생제동은 제동 영역에서만 사용할 정도로 제한적으로 두어서 일반적인 승용차, 그냥 우리가 내연기관차 타는 거랑 큰 위화감이 없다라는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는 그것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를 타는 맛이 안 난다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오히려 아마 많은 상품성 측면에서 보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시승을 위해 다소 거칠게 주행했음에도 공인연비보다 높은 리터당 19.9km의 연비를 기록하며 경제성을 돋보였습니다. 승용차 베이스의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달리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니로는 친환경 차들보다 일반 소형 SUV 차량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뉴스 엘레나 리포터입니다.